러일전쟁과 을사조약 그리고 한일 합병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운명을 멸망으로 끌고 간 사건들의 중심에 고종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군주였던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비 살해 후에 조선 조정의 구심점은 이제 고종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고종이 실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896년 2월에 감행한 아관파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러일전쟁까지 대한제국의 권력을 장악한 고종의 정치 스타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종은 국왕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던가?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고종은 무능한 군주였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비가 생존해 있던 시기까지는 고종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정사를 민비가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능력은 민비 사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에서 반대자들을 제압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고종은 국내의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던 일본의 의지도 무력화시켜서 완성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는데 주변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이용할 힘을 이용하면서 배척해야 할 강자에게는 표면적으로는 수그리다가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고 벗어나는 술책을 사용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대원군과 민비가 살았을 시절에는 그들의 서슬에 눌려서 두 사람의 안색을 살펴야 했고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민비가 죽고 난 뒤에 대원군이 2년 반가량 더 생존했기는 했습니다만 노령의 대원군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거세되고 난 후에는 조선 조정은 완전히 고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권력을 그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민비가 살해되고 난 후에 권력 기반을 강화해간 고종의 중요한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비가 살해되고 몇 달 동안 고종은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주변 인사들이 보기에 측은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남몰래 생존 방안을 도모를 해서 4개월 후에 드디어 일본의 압박에서 탈출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반일 성향의 관료들이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동 근처를 왕래하면서 서구 외교관들과 교류를 하고 정동구랍부라는 정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고 고종의 피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과 이들 정동파 그리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비밀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 세 개 파의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종은 피신하던 그날 개혁파 관료들을 스스로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흥분한 시민들의 손으로 제거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종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국내 개혁파 관료들과 일본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고종의 그 승리로 인해서 국가로서의 조선의 개혁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회생 가능성이 더 가물가물 흐려지게 됐습니다. 조선 조정의 개혁을 추구하던 일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황궁하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그런 요청을 요령 있게 피하고 1년을 머물면서 덕수궁이 개축되는 시기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가 외국 공사관들과 가까운, 그래서 비교적 신변 안전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기간 외국에 대한 이권 매각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내의 자원을 외국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던 그 사업들은 정부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왕실이 주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국가 재정이 아닌 고종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자원개발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자 도입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만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사람은 국가가 아닌 고종 자신이었습니다. 신변 안전을 핑계로 새로운 궁전, 즉 덕수궁을 짓기 위해서 수입품에 매긴 관세가 쌓이기만 하면 건축비로 탕진하는 것도 당연한 듯이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적임자로 이용익을 발탁한 것도 고종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시기인 1896년 4월에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이어서 7월에 독립협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독립협회 활동을 초기에는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립협회의 주장, 즉 민권운동, 의회 설립 요구 이런 것들이 왕권에 대한 간섭과 왕권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욕망과 독립협회의 요구사항에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독립협회의 활동을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가 직접 앞장서서 독립협회를 견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종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고종과 수구파는 일시적으로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또 거짓 정보를 흘려서 독립협회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결국에는 보부상 단체인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일시에 독립협회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1898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독립협회가 거세됨으로써 대한제국의 개혁 세력은 또다시 싹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고종의 전제권은 더욱 탄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기초가 닦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고종은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일을 꾸미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897년 하반기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조선을 제국으로 만들고 고종을 황제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격이 올라갈 것으로 착각한 관료들과 제야 일각에서 칭제,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초기에 상소가 올라올 때는 고종이 외향적으로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관과 민의 상소를 유도를 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는 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게까지 갔습니다. 거대한 강국으로 둘러싸인 한 보잘것없는 나라가 주변국들과 대등하다는 허세를 부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종은 엄숙했으나 외국 인사들 시각에서는 일종의 코미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국이라는 국호는 다른 국가를 정복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1000년 전에 조선이 존재하지도 않던 삼국시대 초기의 사건을 경광부회로 당겨와서 황제가 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후에 8개월이 지난 1899년 8월에는 대한제국 국제를 선포했습니다. 이 국제에서 고종은 무한의 군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고종이 못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권력이 고종의 손 안에 있게 됐습니다. 변장한 궁녀용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지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고종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개인적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고는 이제는 정부 중요 요직에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채웠다가 바꾸기를 반복하다가 러시아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을 배척하던 것이 1904년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결국 일본의 강제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종은 국가를 발전시키거나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인정 많은 인간으로 보이게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쇼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에서는 관료들에게 줄 급여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종에 관해서 당시에 외국인들이 관찰한 자료를 보면 주위에 간사한 신하들에게 휘둘려서 나라를 궁지로 몰아간 것으로 기록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왕을 폄훼하지 않으려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고종이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혁파 관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휘둘린 적은 있으나 끝내는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벗어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종이 수구파 관료들이 아닌 개혁파 관료들, 개혁파 신하들에게 끝까지 휘둘려 주었다면 조선은 다른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는 데는 고종은 절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종은 능력자였습니다. 무능한 듯 보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런 술수를 활용했다면 조선이, 대한제국이 그렇게 세계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